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컴퓨터와의 대화. 무려 10년이나 된 나의 똥컴이 이제 변화될 때가 왔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구두쇠라 컴퓨터를 한 번도 바꿔주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고물상 하시는데 그곳에 컴퓨터를 하나 들고 오셨다. 그래도 5년 된 컴퓨터라 할지라도 나의 컴퓨터보단 좋지 않겠는가. 대충 집에 와서 깨끗하게 닦고 나는 설치를 다 한 뒤 컴퓨터를 켰다. 그래도 지금 컴퓨터보단 좋은 것 같고 새것처럼 인터넷도 빨랐다. 그런데 나는 이 컴퓨터를 안전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단 이 컴퓨터엔 무슨 파일이 있을까 하여 로컬 디스크 그쪽으로 들어가 프로그램 파일스에 들어갔다. 그런데 난 이런 버릇이 있다. 숨긴 폴더 보기를 체크하고 폴더를 본다는 거. 여러가지 파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밥 룸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난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어 들어가 보았다. 보니까 데스크, 체어, 북, 맘 픽처스 등등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모든 파일이 DLL 형식이었다. 나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바이러스만 먹을 것 같다. 모두 지워버렸다. 하지만 폴더만은 지우지 않았다. 그렇게 3일이 지났다. 컴퓨터를 키니까 알약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탐지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밤 룸이라는 그 폴더였다. 난 대체 뭔 일인가 싶어 그 폴더에 들어갔다. 그때 내가 지운 파일들이 있었다. 난 일단 알약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 지운 파일 외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겼다. 레터. 그것도 DLL 파일 형식이었는데 TXT 형식으로 바꾸니까 내용이 보였다. 온통 영어였다. 그런데 왠지 뭔가 문장이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구글 번역에 놓고 번역해 보였다. 감히 나의 물건들을 없애놓다니 마지막 경고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뭔가 웃긴 것 같아 그냥 평범하게 넘겼다. 그런데 읽고 난 뒤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는 사라졌다.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파일을 또 삭제했다. 폴더는 빼고. 다음날 컴퓨터를 키는데 검은 화면에서 멈췄었다. 강제 종료하고 다시 키니까 다시 되었다. 또 알약이 바이러스를 잡아내 주었다. 역시 밥 룸이었다. 나는 좀비 PC에 걸린 것 같아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상은 없었다. 레터 파일이 있었다. 나는 다시 TXT 형식으로 바꾼 뒤 번역해보았다. 번역해보니 나는 경고했다. 난 이제 복수를 결심하더라고. 난 그래도 이러는 게 귀엽게 여겨졌다. 그냥 나는 또 지워버리고 디아블로2나 즐기자고 있었다. 그렇게 잘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 화면만 떴다. 블루 스크린도 아니고 기분 나쁜 빨간 화면만 떴다. 난 깜짝 놀랐고 컴퓨터를 재접속했다. 다시 들어와 보니 바탕 화면이 바뀌어져 있었다. 평범한 방 같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이 보이고 책상, 의자, 시계, 문, 시계, 창문 그리고 편지. 스키보니 알약이 지워져 있었다. 나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바로 밤 룸에 들어갔다. 역시 레터 파일이 있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이 말밖에 없었다. 레터를 읽은 뒤 지우고 인터넷에 가서 증상을 검색해보려고 하는데 바탕 화면을 보니 편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섬뜩했지만 일단 인터넷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선도 잘 꼽혀 있었는데. 그래서 난 일단 대화를 해보려고 했다. 레터라고 적힌 TXT 파일을 만들고 나는 내 말이 들리니? 라고 적었다. 그 DLL 파일을 바꾸고
나는 바탕화면으로 나왔다. 역시 편지가 보였다.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다. 다시 들어보니 편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다. 그거는 Yes, I'm angry라고 적혀져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꽤 재미가 있었다. 갑자기 나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넌 왜 그렇게 멍청하니라고 보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진 뒤 나는 바탕화면에서 순간 놀랬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죽어있는 게 바탕화면에 있지 않는가. 그것도 침대에. 내가 미니홈피에 올리려고 내 사진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컴퓨터는 사용하여 활용하다 보니 근데 너무 끔찍했다. 완전 화질이 진짜 같았고 내 팔과 다리는 모두 토막나 있었다. 나는 매우 역겨웠지만 다시 폴더에 들어가 보았다. 플레이어라는 파일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놔두고 레터 파일을 읽었다. I will kill you? 나는 문구를 읽자마자 갑자기 또 다시 어두워졌고 다시 들어오니 인터넷이 없어져 있었다. 나는 매우 놀랐고 재미는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난 재빨리 들어가서 편지를 남겼다. 이런 장난 하지마! 그리고 다시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보니까 시계가 정확히 우리 시간과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내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바탕화면의 창문에 그림자가 보였다. 매우 섬뜩했고 난 그것이 밥이라고 결심했다. 난 다시 들어가 편지를 썼다. 네가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근데 난 신기하게도 모두 한글로 썼는데 밥이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다시 불이 들어왔어. 나는 재빨리 그곳에 들어갔다. 그 레터 파일을 읽었다. You die. 난 재빨리 편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바탕화면이 어두워졌다. 다시 불이 들어왔는데 편지는 보이지 않았다. 들어가 보니 레터 파일도 없었다.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모니터 안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10초에) 한 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는 피투성이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너무 무서워. 나는 컴퓨터 앞에서 덜덜 떨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난 너무 섬뜩하고 소름 끼쳐 모니터를 바로 꺼버렸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스피커는 끄지 않았다. 집엔 나 혼자였다. 부모님 맞벌이시고 동생은 학교에 갔다. 난 재빨리 거실로 가서 TV를 틀었다. 하지만 이런 소리만 들리면서 이런 안 나오는 화면들만 보이면서 모든 채널에 되지 않았다. 난 내 폰을 켰지만 폰은 이미 먹통이었다. 나는 순간 집에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한 채 다시 컴퓨터 앞으로 향했다. 다시 난 모니터를 켰다.
방에 물건들이 있었고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그가 바로 정면에 나타났다. 화면은 5초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았다. 그는 날 뚫어져라 쳐다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웃는다고 할까, 중후감에 자신을 조정하지 못한달까. 그가 갑자기 무슨 손짓을 했다. 이제 화면은 거의 1초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내 방과 구조가 같았고 물건도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 밥이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둘러보았지만 그 무엇도 없었다. 이제 화면은 동영상처럼 이어져갔다. 밥은 나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밥이 날 들고 던졌다. 나는 벽에 던져진 나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다. 던져지는 장면이 나올 때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마치 저 동영상의 실제처럼. 밥은 내 방에 있던 샤프로 나의 눈을 찌르는 장면을 봤다. 순간 나는 오른쪽 눈이 매우 아팠고 한동안 오른쪽 눈으로 화면을 보지 못했다. 나는 오른쪽 눈을 꽉 누르며 그를 보고 있었다. 그가 나의 배를 샤프로 찌르고 있었다. 나는 또 숨쉬기가 힘들었고 죽을 것만 같았다. 난 더 이상 참지 못할 것만 같았고 오른쪽 손으로 내 눈을 꽉 누르며 왼손으로는 빨리 그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 그를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려고 하면 계속 끄는 것이다. 밥이 날 거의 다 죽여가고 있을 때쯤 난 필사적으로 내 컴퓨터를 열고 프로그램 파일스 그리고 밤 룸까지 갔다. 가다가 본 건데 모든 폴더가 케찹이 뿌려진 것처럼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 밥이라는 파일을 삭제해버렸다. 바탕화면으로 가니 그가 사라져 있었다. 나의 통증들은 곧 사라졌고 나는 바탕화면이 다시 밥에 방해된 것을 알아차렸다. 밥이 다시 나올까봐 겁이 나서 나는 재빨리 가서 편지를 썼다. 정말 미안합니다. 전 당신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적은 파일을 넣은 뒤 밤룸이라는 폴더를 지워버렸다. 그 화면이 다시 어두워지더니 한참 있다가 변해버렸다. 모든 게 그대로 돌아왔고 밤룸이라는 폴더는 없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Forgiveness라는 파일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난 다시 밤룸을 만들어줬고 그 방에 컴퓨터라는 파일과 함께 Mom, Father, Brother, Sister라는 파일들을 만들어 주었다. 바탕화면에서 본 건데 어머니 사진만이 아니었다. 온 가족 사진이었는데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나는 인식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프로그램 파일스에 땡큐라는 파일이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